자, 이제는 안철수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시간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아마 오세훈 후보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정말 야권이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심판해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솔직히 양보를 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포기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시장직을 사퇴하신 오 후보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여러 차례 시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무상급식 문제는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라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잣집 아이들에게 줄 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방과후 학교나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같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공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교육 사다리를 만들므로써 교육 복지를 실현해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폈던 거죠. 그러면 아직도 부자 무상급식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자 무상급식은 저는 큰 틀에서 모든 복지가 다 부자를 위한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다 실시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꼭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고 어저께도 비전 토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 먹는 것 자체가 그 평생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커가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차별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집안 자제분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요. 좀 여유 있는 집 자제분들한테는 무상급식 안 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계층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정말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무교육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부자라고 해서 입학금이나 등록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부자에게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쓰는데 부자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또 어려운 집안에도 똑같이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잣집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난한 집에 쓰게 되면 일종의 사회적 사다리, 계층이동 사다리,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사다리 이런 것들이 마련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런 선별복지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한 선별복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가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교육 예산이 유치원에 대한 그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한정돼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교육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교육 예산을 어떻게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많이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사실은 교육 사다리를 만드는 방법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거를 쓸 수 있는 돈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무상급식 하나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거는 이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다면 실제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후보께서는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한다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치원 무상급식도 초중고등학교 유상급식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할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전체적인 교육 예산 중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인가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인 철학이고 입장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오 후보께서는 이제 반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그 당시 또 그 도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이 오 시장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지도부들과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또 의회와의 소통 문제,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또 다시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민투표 때문에 자리를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게 한 데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하는 점은 분명히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주민투표가 왜 생겼는가, 당시에 아마 우파 진영 전체 그리고 모든 우파 언론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 계속될 무상등록금, 무상의료, 당시에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서 내놓고 투쟁했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 조그마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번져나갈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제가 속했던 그 당이 그 다음 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있는 상태라서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점을 문제제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장을 지났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판단 잘못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직을 걸었던 데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무리했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왕이면 부자에게 갈 복지가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가 투입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에 그때 대해서는 그때 아이들이 유권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에게 혹시 예.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자유토론입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묻고 싶을 때 묻고 대답하고 싶을 때 반론하고 이러는 건데요. 토론 순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각 후보는 25분씩 시간을 갖고요. 이른바 발언 총량제입니다. 발언 총량제라는 것이 25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본인들이 활용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말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그때부터 차감이 되고요. 이런 방식이라서 저는 빠지고 단 제가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후보는 5분 남고 다른 후보는 10분 남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다른 후보는 5분 동안 연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치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때요. 중후반됐을 때 그때는 제가 개입을 해서 좀 그 말씀을 더 덜한 쪽으로 많이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 정도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유토론에서는 한 사람 발언 시간이 아까처럼 1분 이렇게 그런 거 제한되지는 없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차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분 저부터 먼저. 할까요? 아, 예. 안 그러겠습니다. 후보님부터 하시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또 설명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자 KBS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저께 KBS자 보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묻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2009년으로 최종 확정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 해명하신 것이 거짓인가요?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2006년 6월 달에 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달에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 땅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저희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원래 조상부터 갖고 있었던 땅인데 1970년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그때 상속을 받은 땅입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 후보님께 해명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이 지금 LH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오 후보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그렇게 해명하신 글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요. 지금은 위치를 확인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위치입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이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내곡동의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 땅 수용된 땅이고요. 여기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 보이십니까?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지역을 지금 민주당에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 지정 절차가 그 전에 전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됐더라도 이거를 제외했어야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한번 위치를 보십시오. 이 위치를 빼고서 이 지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이 위치를 갖다가 몰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전임 시장님 시절에는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기억하다시피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됐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역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꼭 쓰고 싶었던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 임기 중에 이제 이게 똑같은 땅이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에서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법률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그래서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이 땅이 거기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 처갓집에서 수용되는 것을 반대했을 리가 없는 것이 사실 여기에 그 가격까지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평당 보상 가격입니다. 270만 원. 지금 이 근처에 땅이 평당 수천만 원 갑니다. 당시에 평당 270만 원에 수용이 됐는데 당시의 시가도 317만 원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보통 이런 그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들은 보통 그런 저항을 하고 끝내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수용가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그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용에 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를 했거나 하게 되면 관여했던 그 지시를 받았던 혹은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예, 저 사실 오늘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패널은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연락 못 받았고요. 패널이나 보조자료 이런 걸 들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패널은 보조 자료는 가능하지만 패널은 서로 안 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쓰신 패널에 대해서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르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말한 뜻은 시장 시절에 관심도 없었고 수용조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고 그리고 아마 그 담당 국장도 저희 처갓집이 관여된 땅이라는 걸 몰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 처가 상속을 했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국장도 전결할 때 또 SH공사가 서울시 주택국을 통해서 그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그런 그 절차인데 아마 그 절차 아무 데서도 저희 처갓집 땅인 걸 몰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여한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퇴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 후보님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네. 거기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공직자 신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히 저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공직자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제가 그 처가댁에 땅이 그리 많지 않고요. 당시에 이곳은 거의 그 논밭이었겠죠. 개발 전에. 보통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에 있었고 최근에 팔린 일산 땅 이 두 개가 있다고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일산에 처가댁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 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겠죠. 그러나 이 땅이 어디쯤에 있는지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예정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게 연관돼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와 그 선거전을 치룰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정말 생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명 자료가 급히 선거 캠프에 의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그 똑같은 사례를 들고 나왔길래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길래 그때의 해명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그 주장이 제기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는 사이에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도 이제 알게 됐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됐는지도 비로소 알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뭐 시세보다도 낮게 그렇게 매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좀 우려는 저는 됩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분은 섭섭한 것이요. 평당 270만 원이라는 건 지금 계산이 다 나와 있고요. 당시의 주변 시세는 분명히 300만 원이 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할 때 보면 보통 정부에서 이런 그 주택 예정지구를 지정을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면 항상 시세보다 한 10%나 20% 낮게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복하고 다시 말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소송하게 되면 한 10%나 20% 더 줘서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시가를 절대 제대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머리 두드리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데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에는 많이 시세 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